자, 선동열 스트라우. 랩트. 역대 한국 야구의 국가대표 에이스? 거의 뭐 완벽했죠. 정면에서 보면 거의 앞으로 다 쏟아지는 듯한 느낌. 쫙 깔리는 폭격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그 씩 하는 소리가 굉장한 공포감을 일으키거든요. 같은 팀에 있다는 큰 힘입니다. 최고의 레전드가 아닌가 싶어요. 99% 100%는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수호신이었죠, 혜태. 수호신이었죠. 무등산 폭격기의 신화 선동열. 지난 1월 13일 광주 제1고등학교 야구장. 한국 프로야구 명문구단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의 시즌 첫 합동훈련이 있었다. 그리고 선수들 속에는 반가운 얼굴 선동열 감독이 호랑이 유니폼을 입고 서 있었다. 선수 시절 때 입었던 유니폼을 다시 또 지도자가 돼가지고 입었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제 자신한테도 기쁘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고향 팬들한테도 많이 또 기대가 사실 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은 어떻게 보면 부담도 되지만은 그래도 그 선수 시절 때 그리고 또 고향이기도 하고 이 팀을 와서 지도자가 됐다는 데에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팬들은 올해 기아 타이거즈에 거는 기대가 크다. 선동열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태어난 무등산 토박이 선동열은 초등학교 시절 형을 따라다니다가 야구공을 처음 잡게 됐다. 사진 속의 어린 소녀는 야구가 그 무엇보다 좋았다. 그때 어린 나이에도 야구를 도저히 포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야구를 하겠습니다 한 후에부터는 집에서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야구를 하려면 최고가 되라면서 선동열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집안에다가 여기 라이트 시설을 해놓기도 하고 티바팅을 칠 수 있는 이런 네트도 이렇게 좀 준비도 해주시고 사실 뭐 집에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선동열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건 11시까지 피칭볼을 하고 그때는 또 내가 그 동열이 공을 안 신게 국민학시에 받아줬어요. 개차볼을 받아주고 동열이가 여기서 던지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여기 여관 선생님들이 이놈 집은 식구라서 잠을 잘 수 있냐 이거 뭐냐고 말이야. 그래서 오지금은 그때 격은 동열이 운동을 가르치기 위해서 당신 같은 사람 우리 집 안 와도 좋게 가이쇼 까지 서인들한테 그걸까지 해서 애기한테 참 같이 운동으로 같이 했어요. 성 감독이 1학년 때 처음 몸은 굉장히 조금 그 투수로서 굉장히 좋은 몸을 갖고 있었지만 좀 호리호리한 편이었거든요.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근데 아마 아버님께서 좋다는 거는 아마 거의 아마 성 감독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광주에서 이렇게 공수해서 이렇게 성 감독을 이렇게 먹게 했던 것 같아요. 야구 그리고 19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연습을 하러 가서 이제 볼을 던지는데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볼 던지는데 엄청난 거예요. 야, 이런 투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 가졌었거든요. 결승전으로 치러진 1번전은 한국의 내로라 하는 에이스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개구리 번트의 김재만, 세이프티 번트 등을 자, 직급이다. 스리런 홈런의 주역 한대화 등 한국 프로야구를 이끌어갈 여러 영웅들이 탄생했다. 2대2 동점에서 없는 랩밴드를 보는 한대화. 9회 초 1번의 마지막 공격. pitcher 선동열. 하지만 이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선동열이었다. 실제로 우리가 우승하기까지 과정에서는 선동열 투수의 그 힘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한국 선동열. 이 대회를 계기로 선동열이라는 이름 석자는 야구 팬들의 뇌리에 각인되게 된다. 선동열 역시 이날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마운드에 서가지고 감격에서 눈물을 흘려본 게 82년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가 아닌가.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제가 그 팬들한테 이렇게 그 어필될 수 있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그 후에 물론 그 최동원 선배나 김시진 감독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위에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중요한 특히 시합 뭐 미국이나 일본, 대만 이런 중요한 경기를 제가 이렇게 던져가지고 우승을 했던 그 순간이 상당히 그 지금 역시도 물론 뭐 30년 이상 뭐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좀 기억에 상당히 와 닿습니다. 예, 보면. 야구 강국들을 상대로 삼진을 잡아내는 선동열의 활약은 야구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다. 81년도에 내가 미국 가서 한 1년 이상 있었는데 그 소든 조지아 그 감독이 일본 대표팀 감독 오래 하신 분인데 왜 그 저런 선수를 왜 메이저 안 보내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선동열의 진로에 관심이 집중됐다. 선동열은 해외 진출과 학업 그리고 프로 입단을 두고 고민했다. 아마 굉장히 진로 문제가 굉장히 제 평생을 좌우한다 그래도 과언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진로 문제를 굉장히 집안 식구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마 지금까지도 이렇게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굉장히. 네, 팬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어떤 전화가 많이 옵니까? 네, 혜태로 와줬으면 하는 의도지요. 그러니까 제가 저기 좀 배우고 아직 나이도 어리니까 좀 참 가르고 닦은 다음에 좀 팬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때 가면 어쩌느냐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타이거즈를 가지지 않게 되면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꿈이 있겠지만은 그 꿈을 접더라도 부모님 일단 살아야 되니까 와가지고 어쨌든 타이거즈로 와가지고 뭐 입단을 해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1985년) 선동열은 많은 취재진이 지켜보는 속에서 해태 타이거즈와 입단 계약을 맺었다. 선동열이 받은 연봉은 1억 1,200만 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대우였다. 모두가 기다리던 선동열의 첫 등판. 선동열 괴력의 선동열 투수가 나왔습니다. 첫 경기이기 때문에 아마 선동열 투수로서는 정신적으로 굉장한 어떤 그 부담도 갖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긴장이 되면서 감격했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데뷔 무대였다. 볼을 던지는데 어떻게 던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름 위에서 내가 이렇게 땅에서 던지는 게 아니고 무슨 우위에서 하늘에서 던지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이 볼을 던졌던 것 같아요.
피칭은 그 승부처에서 시속 145km의 강속구로 정면 승부를 했던 선동열. 쳤습니다. 좋습니다. 더블 라싱. 그러나 팔에 긴장감이 풀리면서 컨트롤 난조를 보이기 시작했고 제 5구 쳤습니다. 세칸 굴러나갑니다. 세칸 잡았다. 어디로 홈으로 들어갑니다. 홈으로. 결국 5점을 실점하며 패배의 쓴잔을 마셔야 했다. 첫 등판의 결과는 패전 투수가 됐지만 선동열에게는 좋은 교훈이 됐다. 오히려 저한테는 그때 그 첫 시합 자체가 졌던 게 약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그때의 패배를 하고 난 후에 역시 프로의 벽이 높다는 것을 새삼 많이 또 느꼈었어요. 뼈아픈 신고식 이후 선동열은 페이스를 되찾았다. 스윙 아웃. 3아웃 체인지. 타자들은 시속 150km에 달하는 강속구에 공포를 느끼게 됐다. 그립에 있어요, 그립에. 남들하고 그립을 좀 이렇게 찍어 잡았다고, 찍어서. 쫙 깔리는 폭격기 같은 그런 느낌을 주면서 공을 온몸으로 앞으로 끌고 나와서 최대한 앞에서 뿌려대는 그런 투구 동작을 가져왔는데 공도 빨랐지만은 타자 앞에서 공의 움직임, 살아있는 공이 들어온다고 표현할 정도로. 공 자체가 낮게 오니까 공의 궤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층 베란다에서 누군가가 뭘 던진 거죠, 1층에다가. 그런 높이입니다. 선동열이 온몸을 이용해 던지는 공은 땅바닥에 깔려오는 모습이 폭격기를 닮았다고 해서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이 붙었다. 좌타자든 우타자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자, 이 공을 들고 있는데 말이야. 슬라이더를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여주죠. 슬라이더를.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럼 빠른 공을 던질 때. 선동열이 0점대 방어율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최고 속도 154km의 직구라는 주무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섭죠, 볼이. 쉑이 아니고 대포알 들어가는 좀 무게가 많았어요. 볼이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묵 하고 하는 그런 이게 쳐도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150kg짜리 몸쪽 세개를 빵빵빵 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구 삼진 스윙 한번 뭐 하고 상구 삼진 먹었어. 그러니까 볼을 그렇게 150km 넘어간 볼을 보고 친다는데 물론 봐야지 치겠죠. 그러나 감입니다, 감. 오히려 빠른 공의 타이밍을 잡는 시속 145km의 속도로 좌우로 흔들리며 날아가는 슬라이더 또한 일품이었다. 선동 선수의 손이 작잖아요. 작은데 슬라이더를 손가락이 이렇게 다 구부러져 있고 약간 찍어가지고 던지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천선씨 선동열의 슬라이더라고 하고는 그건 공략하기 어려울 정도. 그건 아마 일본 갖다 넣었던 미국 갖다 넣었던 공략하기 어려웠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독보적이었죠. 지금 그런 투수가 각 팀에 한 명씩이라도 있었으면은 조금 그래도 자주 상대를 해보고 그래도 좀 뭐라고 그러나 좀 나았을 텐데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사실 힘들었고 볼 넣는 포인트도 앞에서 놓지 하니까 막 볼끝도 종속도 좋아지고 틀렸죠. 틀리니까 그런 기록을 남겼고 그런 성적을 남겼죠. 내가 본 야구 투수들 중에 저런 놈은 없다. 라인업이나 기록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가 될 수 없는 용호 상박. 이런 두 선수가 맞대결을 펼친다. 당대 최고 투수 최동원 그리고 특급 신인 선동열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 투수로 손꼽히는 두 사람의 세기의 맞대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최동원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산을 목표를 두고 저는 달려왔던 거예요. 강철 어깨를 가진 작은 거인 최동원. 당시 한국 프로야구의 중심에 있었던 최동원은 이제 막 프로에 발을 내디딘 신인 투수 선동열에게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대선배였다. 그 형같이 꼭 해야 되겠다. 그 형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동원은
선동열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선발 투수 명단에 최동원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마음가짐부터 틀려지죠. 워낙 빠르고 변화가 좋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질 수 있다. 저 투수를 우리가 이기기는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죠. 이렇게. 그런 정도로 강렬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볼 때 뭘 굳이 살아보는 선동열이가 최고였고 최동원 투수는 선발수 총알이라고 그럴까? 탕 하는 피차였고 대포알 같이 선동열은 살아봤고 그리고 뭘 다툼이 던지는 다툼이 전혀 틀려 둘이. 1986년 4월 19일 최동원과의 꿈의 대결이 펼쳐졌다. 김웅영 사장님께서 야 내일 최동원이가 던지는데 너 내일 뭐 어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 그냥 무심코 그냥 예 뭐 던질 필요 없으면 하겠습니다. 돼가지고 그런 맞대결이 이루어졌어요. 타자는 4번 타자 김영희 이제 오고 찼습니다. 최동원과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 프로 데뷔 2년차의 선동열은 롯데의 타자들을 상대로 강속구를 던졌고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았다. 1번 타자 송일섭 2번 나와서 내야 안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구 찼습니다. 동훈이 형도 너무 잘 던졌는데 홈런 한 방이었어요. 1구 찼습니다. 단 한 점의 홈런으로 최동원은 패전 투수가 됐고 선동열은 첫 번째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첫 대결 자체가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1대0으로 오히려 이겼어요. 그리고 넉 달후 펼쳐진 두 번째 맞대결. 선동열. 처음에는 그냥 져도 된다는 이런 생각이지만 두 번째 때는 이제는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면 역시 부담감이 되더라고요. 제4구 타석에 4번 타자 김영철 센터 쪽에 안타 됩니다. 안타 저들하나 홈으로 홈문도 홈인 됐습니다. 홈인 열광하는 부산 야구 팬들입니다. 절대 최동원 투수도서 빠른 승부로 하면 안 돼요. 최연환 제4구 맞습니다. 제4구 아우 부담감을 느꼈던 선동열과는 달리 서력전에 나선 최동원은 강한 투지로 2대0 완봉승을 거두었다. 전설적인 두 투수의 맞대결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가 됐다. 아주 저희들은 아주 숨 넘어가는 줄 알았었습니다. 아주 박진감 넘치고 아마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경기였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명승부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9개월 후 세 번째 운명적인 맞대결이 펼쳐졌다. 경기 실황입니다. 투수 최동원 선발로 기용됐습니다. 롯데 타이거즈의 선발 투수 선동열. 영남을 대표하는 최동원, 호남을 대표하는 선동열, 그리고 그 당시에 선동열, 최동원 뭐 이렇게 하면요 당대 최고 투수들이니까 정말 그 화제거리였고 지금처럼 예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맞대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일반 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그 맞대결을 구경했던 사람들은 기억이 많이 남을 겁니다. 타이거즈 피자 언론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세기의 대결. 제4구 유격수 잡아서 버스 아웃 다시 1루에 세이브 됐습니다. 네, 안타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경기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선동열은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제4구 맞게 되는 지명타자 김민호. 그리고 2회에 발생한 포크 선언. 1루주자 2루까지 제4구 맞습니다. 제4구 이제 올세입니다. 제5구 공격수 맞습니다. 안타 됩니다. 제5구 맞습니다. 제5구 네. 선물주자 호비 김정을 선취했습니다. 8번 타자 지금
받은 볼 이루수 어디로 그러나 3루주자 홈에 볼 빠졌습니다. 주자 원세이 2대0 2점 앞서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선동열은 연속으로 안타를 맞으며 2점을 먼저 내주고 말았다. 2점 뒤지고 있는 해태 타이거즈의 3회 초 공격 진행됩니다. 롯데 자이언츠 선발 투수 최동원입니다. 원투에서 제4구 맞습니다. 제4구 최동호는 해태의 타선을 잘 막는 듯했다. 이루수 그러나 빠졌습니다. 안타됩니다. 안타. 타자주자 1루에 원나싱에서 제2구 그러나 2사 2루 상황에서 서정원에게 맞은 적시타가 그대로 점수로 연결됐고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홈인됐습니다. 홈인 2대1로 뒤지고 있는 해태 타이거즈의 9회 초 마지막 공격입니다. 2대1로 지고 사실은 지는 경기였어요. 저는 졌다고 생각을 했던데. 대타 줍니다. 10타수 1안타. 하지만 승부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 포수 장치근을 대신해 나선 대타 김일원의 극적인 안타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 그 이제 9회 초 때 그 이제 동점이 돼가지고 웃지 못할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해프닝이 하나 또 있었지만은 캐짜가 두 명 안에 엔트리에 다 쓰고 나는 게 보면 이제 캐짜 누가 이 야수 중에서 제일 적합할까? 그래서 야 백인아 너 해. 저 뭐 죽으라는 얘기죠 뭐. 그 빠른 볼을 어떻게 봤습니까? 한 번 본 일도 없는데 캐치를. 막상 딱 앉아가지고 잡으려고 하니까 볼이 안 보이네. 진짜 안 보이더라고요. 딱 보이는 거야. 노는 순간에 딱 보이고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컨트롤이 좋으셔가지고 밑에만 딱 대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심판님도 나한테 하는 말이 네가 못 받으면 내가 죽는다. 그런 부담감을 많이 줬습니다. 제가 맞으면 저도 손해 아닙니까? 거의 선동력 한창 죽을 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포수 뒤에 쫓아다닐 수밖에 요. 굉장히 곤욕스러웠던 경기입니다. 결국 연장전까지 이어진 접전. 이날 대결에서는 선동열과 최동원 두 사람 못지않게 양팀도 전력을 쏟아부었다. 그러나 세기의 맞대결답게 연장전까지 치르면서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4시간 54분 동안 펼쳐진 혈전 끝에 드디어 마지막 15회 15회 말 마지막 공격입니다. 2사의 주자 없습니다. 마지막 공격 네 번째 공 맞는 2번 타자 우경아 제4구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 끝났습니다. 이날의 맞대결은 결국 무승부로 끝났지만 선동열과 최동호는 232개와 209개의 투구를 던지는 진기록을 남겼다. 이게 뭐 대단한 수치죠. 그 정도 던졌다면은 요즘 뭐 마운드에서 보통 보면은 투구 한 개가 뭐 120개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또 8, 90개 받고 못 던지는 선수가 있고. 두 투수 모두 그 마운드 위에서 어떤 운영 능력, 그 다음에 기둥 투수로서의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다. 아쉽게 무승부로 끝난 대결. 하지만 선동열은 그것으로 만족했다. 두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당대 최고의 투수들이었기 때문이다. 끝나고 나서도 그 농담 삼아 그 정원이 형이 하는 얘기가 우리 결판 날 때까지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농담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둘 다가 그랬는 것 같아요. 지기 싫었던 두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15회까지 던지지 않았는가. 당대 최고 투수답게 선동열은 한국 프로야구의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한다. 최초로 0점대 방어율을 기록한 데 이어 1000탈삼진 고지와 100승 고지에 올랐고 시즌 최다 완봉승인 8승을 달성하며 노히트 노런을 기록했다. 하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아직 최다 승이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한국 시리즈 6차전 해태 타이거스 대 빙그레 이글스의 경기 실황을 준비했습니다. 1988년 잠실에서 펼쳐진 한국 시리즈 6차전. 해태 타이거스의 투수는 문희소. 빨리 뛰었습니다. 투앤투. 제가 봤을 때는 저러한 스윙 가지고 문희수 선수의 공을 정확하게 스턴하기는 어렵습니다. 선발 투수 문희수가 빙글의 타선을 막으면서 해태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었다. 이 투수와는 5타수. 걸리네요.
걸리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빙그레 이글스 팀으로서는 당연히 가져가야 될 수순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1, 2, 3차전을 연달아 승리한 후 4, 5차전을 내리 빙그레에게 내줬던 해태는 이날의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중요한 승부처였다. 3루의 백인호, 2루의 이순철, 1루의 김성교. 특히 오늘 2타수 2안타. 더군다나 이 김준환 선수가 이 큰 경기 아주 강한 선수거든요. 제3구 안타입니다. 적시 안타입니다. 자, 2점 선취점 올렸습니다. 2점. 김준환 3번 지명타자의 중견사패 적시 안타로 2점 선취했습니다. 2대0으로 해태가 앞서 나가던 상황. 그런데 이때 선동열이 일어섰다. 해태 타이거스의 문희수 투수의 출발이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동현이 아프다 그러지 말자. 일단은 걸음만 걷고 내가 지금 진통제 약 먹는 약 줄 테니까 살살 걷고 시합 때 한 5, 6개 시합 되면 살살 몸이나 풀다가 그렇게 겁만 주자. 자, 또 타이거스 쪽 사실 이날 선동열은 손가락 부상이 심해 등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걷어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래서 관중들은 더 열광하고 있습니다. 손동열 투수가 저렇게 말이죠. 네. 몸만 풀고 있다는 점에서 리드 당하는 팀은 상당히 부담스럽고 괴로워집니다. 네. 기회를 노리던 빙그레 선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자, 선동열이 등판한다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역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서서히 뭐 한 5회, 6회 돼가지고 선동열 감독이 이제 몸을 탁 풀면은 급이 났었어요. 못 치니까. 승부를 보면 아주 어마어마한 카드였지 않냐 싶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3대0 또 선동열 선수가 뒤에 있다는 점을 봤을 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날 선동열은 볼펜에서 왔다 갔다 몸만 풀었을 뿐 끝내 마운드에 오르지 않았다. 해태는 4대1로 승리했다. 선동열 효과는요, 직접 마운드에서 던지면서 타자를 잡아내는 이런 효과도 있었지만 무력심이라고 그러죠. 던지지도 않을 거면서 괜히 나와서 몸 풀고.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친 격이라는 이날의 경기. 선동열 효과에 주눅이던 빙그레가 패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었어요. 왜냐면은 안 던지게는 하는데 시위를 하라고 그러시거든요. 와가지고 캐치볼만 하고 있어라. 근데 저 선수 그때 당시에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벤치에서 쉬고 싶은데 와가지고 던지라 그러면 상당히 그게 좀 별로 좀 이렇게 좋지는 못했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독 입장에서 그런 선수가 와가지고 몸 풀고 있으면 상대팀에서 당연히 긴장을 하겠죠. 그 당시 실제로 김문영 감독님이 일부러 몸을 풀라고 했던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지시 내리고 그런 일은 없고 자기가 이제 던질 때가 되면 던질 때가 됐구나 하면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몸 푸는 것이 무슨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거 또 써먹기도 했어요. 던지는 날도 아닌데 갑자기 나오라 해가지고 런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쪽에 있어서 손 또 나와 이러면서 막 마음 바빠지고 그다음 경기 잘 풀리지 않고 막 그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 상대에게 위협적이었으니까 7회 이후 8회 9회 정도면은 선동열 선수 투입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중반에는 웬만하면은 투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시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알람, 유튜브, 티스토어. 이젠 널 3D로 보고 아이콘으로 간직할래. 내 맘대로 만들어가다. 옵티머스 3D 큐브.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웰메이드 아이디어가 시리즈로 쫙. 웰스, 준비 좀 하신 듯. Well-made ideas. Wells. 환사 때문에 목이 답답할 땐 목이 좋은 롯데 목캔디. 소리 질러 목이 칼칼할 땐 목이 좋은 롯데 목캔디. 노래 불러 목이 불편할 땐 목이 좋은 롯데 목캔디. 뭐가 있겠수록 목안을 상쾌하게. 목이 좋은 롯데 목캔디.
1992년 4월 11일 잠실 경기장. 한복을 도와줬어요. 초반에 추적추적 내리는 빗 속에서 선동열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네, 높았습니다. 주자 뜹니다. 2루까지 뛰어가는 이정민 대주자. 그런데 선동열의 표정이 이상했다. 몸 어딘가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제가 선수들 상태를 다 알잖아요. 지금 동렬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데 저한테도 엄청난,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난 부담이어서 그걸 꼭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1대0으로 졌으면은 제가 잘못해서 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그 타자들이 잘 못 쳐가지고 1대0으로 졌다고 그러면은 다음 경기 때도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오히려 제가 삼진을 잡았으면은 점수를 안 줄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비기는 거 아니냐. 0대0으로. 선동열을 교체할 수는 있었지만 점수는 안 나죠. 그것은 선동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일이었다. 진짜야. 자기 던지고 싶은 대로 던졌어. 몇 대까지 던진다, 몇 대까지 던지고. 그랬어요. 내가 꼼짝 못해. 잘하는 선수한테는 내가 진다고. 2사주자이고 쳤습니다. 다행히 4회 장채근이 터뜨린 투런 홈런으로 선동열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고 끝까지 마운드를 지키기로 결심했다. 선수한테 지금 박노준이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주자 뜁니다. 롱팩, 아래부터 슬라이딩, 아웃됐습니다. 네, 이 관심거리입니다. 선동열은 당시 최다승 기록에 도전하고 있었고 그래서 더욱 마운드를 지켜야 했다. 경기 끝났습니다. 결국 경기는 해태 승리로 끝났다. 그리고 선동열은 125승이라는 신기록을 세우며 최다승 투수에 올랐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부상도 찾아왔다. 어깨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건초염이었다. 당시에 이 한국 프로야구는 선발 투수들의 로테이션을 제대로 일정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모든 선수가 다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기계가 아니니까, 사람의 몸이니까. 통증 때문에 어깨가 말을 듣지 않았다. 이구째 슬쩍 갖다 댄 것. 뼈입니다. 뼈. 6구 맞습니다. 투수 쳤습니다. 조기전 안타. 3루자 허민. 자, 1루에 있던 더운멍철 허민 6대6 동점. 선동열 6개째 안타를 허용합니다. 강속구가 위력을 잃었고 슬럼프가 찾아왔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뒤로 전체적으로 팀이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한국 시리즈에 못 올라왔죠. 선동열 감독은 15승이 보증되는 투수인데 한 시즌에서 보통 133경기라 그러면 70승 정도면은 무난하잖아요. 포스트시즌 진출이 페넌트리에서 우승까지 바라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70승 가운데 15승이에요. 근데 그 15승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면은 팀 성적하고야 당연히 관련이 있는 거죠. 선동열의 슬럼프는 곧 해태의 부진으로 이어졌다. 1992년 우승 후보였던 해태는 플레이오프에도 진출하지 못하는 최악의 성적을 남겼다. 선동열은 나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로 치료와 재활에 전념했다. 하지만 선동열이 마운드에 설 수 있을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3년 4월 3일 자, 1루 코스다가 중전 안타입니다.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태평양과 해태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2타점에 김상한 7번 타자. 자, 김웅정 감독 미소를 짓는데요, 이제.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런데 선동열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무리로서 부상 이후 266일 만의 등판이었다. 경기 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유인에 들어오는 피칭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투수임에도 불구하고요 몸은 제일 유연해요. 부드럽습니다. 몸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날 선동열은 6명의 타자를 상대로 삼진 3개를 잡아냈다. 무등산 폭격기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 경기를 계기로 선동열은 마무리 투수로 전환했다. 그리고 유난히 한 점차 승부가 많았던 1993년 해태가 유독 강세를 보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선동열 덕분이었다. 1995년 일본 도쿄에서 펼쳐진 한일 슈퍼게임은 선동열의 야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선동열 투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왼투 제5구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144km. 빠르게 150에서 134의 슬라이더를 가지고 말이죠. 네. 걸렸어요. 네, 1루가 쳤어요. 그대로 타이거아웃. 3아웃. 역대 최고로 치는 슬라이더와 완벽한 견제는 한국을 승리로 이끌었다. 무등산 폭격기의 강속구는 일본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선동열에게 일본 진출의 기회가 되었다. 해외 진출의 꿈을 사실은 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95년 슈퍼게임을 마치고 난 후에 그때 와서 일본을 저를 안 보내주면은 이제 은퇴를 하겠다고. 대학 시절부터 꿈꿔왔던 해외 진출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고 팬들은 그런 선동열을 위해 여론조사까지 실시해가며 응원했다. 결국 79.8%의 지지를 받으며 선동열은 일본에 진출할 수 있었다. 국내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우회된 데 가가지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꿈도 그 어렸을 때부터 꿈도 해외에서 해봤으면 했던 게 꿈이었지만은 근데 그 기회가 늦게나마 이렇게 기회를 줬다는 데에서 좀 고맙게 생각하고 특히 팬들께서 그렇게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내주신 데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같이 불안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국보적인 존재였는데 저 나이에 일본 가서 제대로 할까. 1996년 1월 선동열은 타이거즈 유니폼 대신 일본 나고야의 주니치 드래곤즈의 유니폼을 입는다. 꿈에 그리던 일본 진출, 모든 게 새롭고 설레기만 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어머니의 부고. 늘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어머님 살아 생전에 제 자신은 사실 운동만 하느라 어머님한테 효도 한 번은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어머님은 10년 이상 동안을 투병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곁에 가서 제발 좀 와라. 모두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선동열. 충격과 절망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큰 꿈을 가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일본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가자마자 이제 어머님이 이제 세상을 이렇게 뜨시고 그러면서 한창 그 이제 훈련을 해야 될 때 이제 못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지만은 아픔을 딛고 등판한 일본 공식 데뷔전. 팀이 2대1로 앞선 9회 말 선동열은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다. 다행히 패배는 면했지만 구원에 실패해 데뷔전의 쓴맛을 봐야 했다. 나는 꼭 우리나라를 대표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겁게 생각을 스타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부터 더 잘해야 된다. 그런 어떻게 보면 압박관념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순간에 이 밸런스가 무너졌어요. 힘으로만 자꾸 볼을 던지게 된 거예요. 시즌 초반 아직 적응이 안 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선동열은 기대와 달리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내가 이 정도의 직구가 이 정도 코스에 들어갔는데 한국에서는 통했는데 그게 일본에서 커트가 된다든가 맞았을 때 다운공 배합에서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왜?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국의 국보급 투수였던 선동열은 투구폼과 제구력마저 무너지면서 동네 북으로 전락했다. 나고야의 태양은 빛을 잃었고 두 차례나 2군으로 내려가는 지옥에 설상가상으로 부상까지 겹쳐 9월 이후에는 마운드에 오르지도 못했다. 실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마운드에 올라가면은 그 자신감이 있었던 게 자신감이 자꾸 이렇게 퇴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직하면은 하루 오늘 마운드 그라운드에 오늘만 좀 안 나갔으면 할 정도로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야구를 시작한 후 처음 겪는 치욕. 국보급 투수로 위용을 떨쳤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돌이켜보고 싶지 않았던 1996년 밑바닥까지 경험한 선동열은 재기 97 시즌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로서 이제 운동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최선을 다 해가지고 안 되면은 내 자신한테는 부끄럽지 않게 해보자. 그래서 그때 아마 운동을 제가 해보면서 그때가 가장 열심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1997년 요코하마와의 경기에서 기회가 찾아왔다. 3대1로 앞선 9회 초 전광판에 선동열의 이름이 새겨지며 마무리로 등판하게 된 것이다. 초구는 시속 148km의 스트라이크. 그러나 두 번째 공이 포수의 글러브를 맞고 튕겨나갔다. 악몽이 재현될 뻔한 순간 선동열은 재빠르게 홈으로 뛰어가 아웃을 잡아냈다. 홈에서 태그아웃을 시킨 후로부터는 올해는 나한테 운이 좀 따라주는구나. 그리고 다시 4월 팬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9회 말에 구원 등판한 선동열.
중속구로 삼진을 잡아내며 성공적인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때 세이브를 딱 하는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충분히 일본에서도 성공할 수 있구나. 선동열의 등판은 곧 승리를 굳힌다는 의미로 통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선우 선배님이 세이브를 하던 그 기간 동안은 일단 나오면 아 끝났네 이런 분위기였어 다.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는 생각, 또 팬들도 역시 선동열 선수가 마무리를 했을 때는 거의 99% 100%는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줬기 때문에 1997년 선동열은 최단 기간 20세이브 돌파기로 39 최다 세이브, 방어율 0.65 등 일본 신기록을 세우며 불패 신화를 써내려갔다.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다시 이 자신감을 정상적으로까지 차고 올라가기까지는 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계기가 한 두세 시합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일본에서도 정상에 섰지 않았는가. 일본의 야구 전문 잡지 주간 베이스볼은 자존심을 버린 영웅이라고 선동열을 묘사하며 총 16페이지에 걸친 선동열 특집을 마련했다. 일본 야구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국보급 투수 선동열 선수가 오늘 은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야구 강국 일본에서 제2의 신화를 쓴 선동열은 1999년 일본에서 은퇴를 선언했다. 현역에서 은퇴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좋은 이미지에서 끝내는 게 좋지 않는가. 무등산 폭격기, 나고야의 태양의 신화가 영원한 전설로 남게 된 것이었다. 공 하나로 일본을 평정한 선동열은 한국으로 돌아온 후 삼성의 코치로 부임해 새로운 야구 인생을 시작한다. 그때 당시에 김웅룡 감독님께서 삼성 감독을 하실 때 와가지고 좀 코치를 특히 투수 이쪽 부분을 네가 와서 맡아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이 김웅룡 사장님 밑이 아닌가 부담 없이. 손 감독은 그래도 저 한국 프로야구하고 또 일본 또 프로야구도 하고 뭐로 보나 실적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나보다 훨씬 낫잖아. 지도자로 변신한 선동열은 한국과 일본에서 터득한 노하우로 젊고 신선한 선수들을 조련하며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리고 투수 출신답게 삼성 투수진의 기량을 극대화했다. 단기전에 팀이 강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수비력이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비력이 탄탄한 것은 역시 첫 번째가 투수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쪽에서 수비 쪽으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삼성의 마운드는 끝판대장 오승환 선수가 지키고 있고 핫스윙! 위력적인 삼성의 특급 마무리 오승환을 비롯해 투수리에서 헛스윙 삼진 권호준, 박대철 삼진입니다. 안지만, 차우찬 등 최강 불펜을 구축했다. 불펜 선수들이 모두 2점대 이하의 그런 역시 뭐 투수 출신인지 몰라도 투수 교체하는 거라든지 투수 기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제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오래 많이 써본 것 같아요. 1점 차 경기를 정말 성 감독이 잘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1점의 그 투수를 그 막아내는 쪽에 좀 더 많이 배워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삼성 우승은 선동열이 손 감독이 남겨놓은 거예요. 그게 우승이에요. 피자로 천리를 시켜놨다고. 이거 소위 말해서 이겼을 때 반전식이라고 그럴까? 이걸로 만들어놓은 게
이거는 바깥에서 볼 때는 간단하게 보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거. 전에 저희가 지금 팀이 가장 역전패가 많았어요. 그리고 역전승도 가장 또 적은 팀이고, 그거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불펜 강화를 좀 해야 되겠다. 타이거즈는 그렇게 지금 하려는 생각으로 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신화 창조에 도전하는 선동열. 그의 진화는 계속될 것이다.